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깊어가는 가을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목이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한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책은 무옌거 씨가 지은 책이고 출판사는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게 밑에 보면 이제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그냥 제목만 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금 속 시원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웬만해서는 이 책 꼭 보세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책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좋았고 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앞에 좀 프롤로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착한 당신, 호구는 되지 말자. 인간의 성품에는 부드럽고도 강한 힘을 지닌 면이 존재한다. 바로 선량함이다. 진정한 선량함은 서로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낯선 이들끼리도 마음의 경계심을 내려놓게 한다. 러시아 극작가 빅토르 르조프가 말했듯이 지극히 감동스러운 인류의 선량함은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선량함은 일종의 양심이자 지극히 도덕적인 본성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량함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시대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느 학생의 평가서에 매우 착합니다 라고 써서 보내면 학생의 부모에게 볼멘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사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선량함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다. 그저 오늘날 우리가 선량함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SNS에서 랄프 에머슨의 명언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은근히 가슴 한 구석이 찔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대 선량함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량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대 선량함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량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은 아마도 착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선량함의 양면성을 깨닫고 어떤 것이 진짜 선량함인지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미리 대비해두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리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경우다. 처음부터 너무 후하게 베풀면 나중에는 당연한 듯 이것저것 요구해 대는 사람이 있다. 마침내 힘에 부쳐 거절하면 외려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까지 어그러지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당신이 헌신하고 베푸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호구여서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억울한가. 세상에는 이런 질 낮은 선량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선한 행동인 것이다. 또 멍청한 선량함도 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주머니가 아픈 이웃을 위한답시고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요법을 추천하는 것도,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 바다거북을 공원 연못에 방생하는 것도 상식 없는 선량함의 결과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선량함도 존재한다. 남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야, 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기부 안 해? 이렇게 설교를 늘어놓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어떤 선량함이 정작 피해 입은 쪽을 동정하지 않고 순전히 약해 보이는 쪽만 동정한다. 방 청소 한번 하지 않고 쓰레기통 한번 비우지 않은 룸메이트를 참아주다가 결국 폭발한 사람한테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나서서 야, 시골에서 온 애인들 좀 잘해주지 그러냐? 라고 핀잔을 주는 식이다. 다 너를 위한 것이라며 안 하느니만 못한 중재를 하는 사람도 대개 선량함의 잘못된 기준을 가진 경우가 많다. 남편은 술 마시고 노름하는 데다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는데 그 아내에게는 어쨌든 애들 아빠 아냐 한 번만 용서해줘 하고 타이르는 것이 과연 선량한 행동일까? 진짜 선량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진정한 선은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핀 후에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올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선량한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인생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고 물러설수록 당신이 숨 쉴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스스로의 자리를 지나치게 낮게 둘 이유가 없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태껏 참아왔다고 해서 계속 참지도 마라. 셋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한계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남에게 양보하고 맞춰주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일 뿐이다. 남이 좋아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당신 자신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선행은 당장 그만두도록 해라. 인생이 그저 세상에 맞춰 흘러갈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일을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내 존재를 깔본다면,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 외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타인을 대할 때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당신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설 때 비로소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프롤로그 한번 좀 읽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챕터 제목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두 번째, 고생 끝에 병이 온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디를 좀 점프하고 싶냐면, 이게 네 번째 챕터로 신경 끄고 살고 싶다거든요. 네. 그래서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이랑 아버지가 이제 공원에서 굉장히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대요. 근데 아빠가 이제 큰 돌덩어리를 갖고 와서 애한테 이제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 너무 무거우니까 애가 아무리 힘을 써도 돌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애가 어떡하겠어요.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마에 막 땀이 맺힐 만큼 막 최선을 다해서 돌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온 힘을 다 썼다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대요. 아니, 온 힘을 다한 건 아니란다. 아직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혼자 미련하게 견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그냥 억지로 버티고만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어떤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골에서 이제 대학에 간 인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는 이제 뭐 시골에서는 이제 대학에 가는 사람이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 사람의 학업을 뒷바라지하느라 이제 좀 집안의 경제 상황이 많이 좀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청년은 하루빨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좀 온 가족을 다 모셔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자, 그 다음에 은행의 수수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한 탓에 이제 정직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모셔왔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부모님도 부양하고, 그리고 동생의 학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교회 집도 그러니까 집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럼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가고 또 집은 또 대출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한테 좋은 담배 한 갑도 사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 일이 터지냐면은 이렇게 힘들면 솔직히 가족들한테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은행 VIP 고객실에 있었던 고객용 고급 담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하나, 둘 몰래 빼돌려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거죠.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게 회사 그 상사한테 걸리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일자리까지 잃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을 이렇게 그만둔 뒤에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나빠졌고 그 다음에 아내와 또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혼자 견디지 말고 좀 아내와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약에 모실 형편이 안 되면 잠깐 시골에 좀 계셔달라, 농사를 좀 짓고 계셔달라 하고 나중에 자신의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다시 모시고 온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생활비를 뭐 대신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와서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한 것이 그게 바로 잘못이었구나.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기가 되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 152페이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당신도 이 청년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른다. 혹시 최근 몇 년간 수없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혼자서 꿋꿋이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타지에서 일하며 외롭게 버티다 보면 가끔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응원을 받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말은 걱정 어린 타이름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다가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쏟아내버린다.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요. 자신감이 바닥이에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해요. 그러면 그제야 부모님도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너가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네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이렇게 힘든데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라고. 자, 전화를 끊고 난 뒤 당신은 문득 당신 같은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겉보기엔 다들 자신감 넘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같이 애써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또 혼자 버티는 게 익숙해진 나머지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약한 모습은 더더욱 못 보이며 심지어 스스로조차 자기 내면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알게 됩니다. 약해도 괜찮다.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처에 붙일 반창고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혼자서 고집스레 강해지려고만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눈물 흘리며 홀로 상처를 싸매야 한다.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끝내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내상을 입히게 된다. 생존을 위한 지혜의 측면에서 봐도 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적절히 도움을 구한다면 이를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부분만 좀 읽어드렸는데 뒷부분에는 더 좋은 게 많아요. 선량함에는 가시가 필요하다. 불안한 건 기분 탓이겠지.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이거 이 책 꼭 권해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오히려 이 책은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었거든요. 저도 단호하게가 잘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는 이유도 내가 조금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꾸 저도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는 건데 이 책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약간 이렇게 읽으면서 통쾌한 부분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약간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좀 배우는 측면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태도는 부드럽게, 행동은 단호하게. 그래서 우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소설책보다는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뭐 심리학이나 그리고 인문학에 대해서 좀 책을 읽고 좋았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책을 솔직히 이렇게 일하면서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한 권에서 2권 계속해서 리뷰를 좀 남겨드릴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재밌다 이러면은 관련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